Menyecske, menyecske, megmondám ez este. Ne menj ki Jerry.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믿거나 말거나지만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격다진 별자리 방송 천문농단 제29화 엉뚱진창 설륜입니다. 박수를 쳐야 되는구나. 네. 인사해주세요. 네, 자메이카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드님도 함께 또 하게 안녕하세요.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눈치 까셨겠지만 네. 저희 그 쌍둥이 자리 편이 폭발적인 인기를 네, 맞아요. 쌍둥이 자리 분들이 네. 너무 재밌게 봤다고. 네, 그리고 쌍둥이 자리 2편을 가장한 또 대한민국 차트 네. 이 편도 상당히 저희가 여지껏 천문농단 진행한 것 중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요때로 또 놓치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 목에 빨대를 그냥 아주 그냥 여기 이제 정 들었어요, 저. 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는 네네. 쌍둥이 자리 편의 딥입 그렇죠. 공부를 해봤죠. 저희가 네.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네. 개자리에 대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한번 딥입 개자리를 한번 속속들이 파볼까요? 일단 파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오늘 또 녹음하는 날짜가 이게 녹화하는 날짜가 네. 아주 그냥 아무 말 대잔치 관련된 날짜여가지고 오늘 저의 날이나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그 천문농단 팟빵에 네. 어떤 그 댓글이 온 거를 제가 네. 하나 좀 읽어보려고요. 네네. 예. 극금 이게 뭐라고 쓰신 거지? 극금 그 땅 다 내가 산다님이 빵 터짐요. 크크크크크크. 요번 에피소드 꿀잼입니다. 우리나라 정상 최초의 에어사인 두 분에 대한 이야기,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네요. 저희가 방송했었던 그 네네. 에피소드를 보고 지금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왕의 별자리인 사자자리에서 시작했다는 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거 뭐라고 쓰신 거예요? 자꾸 노안이 와가지고. 다음 별자리 예보 방송도 기대하면서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자매님, 윤희님, 로드님 감사합니다. 하트 뻥요 뻥요 와, 이렇게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자리 편. 네, 개자리. 개자리 편에 대해서 개자리가 열심히 한번 몇 월이죠? 로드님이 말씀해 주시죠. 달이 6월 중순에서 6월, 7월 중순 사이까지 네. 20일. 네, 보통 이제 한 21일부터 춘분점으로 해서 시작하지만 한 6월달, 7월달쯤 되면 22일이나 23일 기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마 6월 20, 뭐 20일, 21일, 23일 이런 식으로 별자리들이 바뀌어서 네. 이게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물고기 자리가 많아서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기억하는 거. 기억력이 별로 안 그냥 좋으신데 그쯤이야라고 생각. 이런 거 이렇게 그 물고기 자리의 어떤 또 키워드가 모든 거 싹 다 어떤 경계 허물고 또 이렇게 초월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서 처녀 자리는 경계를 정확히 하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처녀 자리들이 약간 화를 내죠. 화를 내요. 22일이라니까. 그런 거요? 23일부터야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 찝어주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의미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로드님도 물병 자리시지만 이 그 소관의 내면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시고 공교롭게도 저도 정갈 자리인데 또 내면 별자리가 저도 천칭 자리라서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막 뭔가 완곡하고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살을 지금 저희 셋은 잘 맞는 거네요. 그렇죠. 왜 맞죠? 우리 둘은 맞고 저도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천왕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이제부터 개자리에 계신 분들 네네. 기본적인 귀를 얘기를 쫑긋하시고, 계자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일단 개자리를 굳이 어떤 그 사람의 나이대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네 번째 별자리거든요. 네 근데 번째 이제 별자리. 저희가 별자리를 이해하기 되게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각 별자리에 곱하기 7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7살씩 나이를 먹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양자리는 7살이에요. 양자리는 7살에
어린아이의 마인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개자리는 네 번째 별자리니까 곱하기 4를 하면 21살에서 28살 정도의 에너지다. 아, 그렇게 나이를 계산하는 굉장히 거예요? 바쁠 때죠. 네. 사람 나이로 치면. 네. 아. 굉장히 바쁠 때고 보편적으로는 그때쯤에 이제 혼인들을 많이 하죠. 24세요? 그러니까 아니, 보통 이제 정통으로 얘기했을 때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안 그런데 한참 정통으로. 예쁘고 그런 시기를 활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에너지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하루의 에너지로 치자면 그 해가 중천에 떠서 활활활 불타오르는 그 사자자리 시간대에 바로 그 전이에요. 그 에너지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별자리가 정확하게 그 나이대 모습을 평생 연출해요. 양자리는 아무리 나이를 할아버지가 돼도 어린 나이처럼 행동하고 우리가 저 사람 참 어린애 같아 그러면은 다 양자리예요. 근데 이제 저처럼 물병자리면 11번째 거의 마지막 별자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83세. 노인이에요, 노인. 그러니까.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얘기할 때 뭐 권력 의지라든가 자기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자리는 뭔가 되게 젊고 그렇죠. 뭔가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어떤 그 직전의 그런 에너지, 기운 그렇죠. 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별자리로 굳이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우리 또 로드님이 남긴 명언이 있으세요. 뭐야? 모든 별자리는 양자리의 변주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이제 제대로 이제 별자리를 공부를 그러니까 해야 이제 뭐 되겠지만 양자리가 키워드가 영어로 I am이에요. I am. 나다 이런 소리인 건데 그거의 변주라는 거죠. 뭐 예를 천칭이시죠. 아. 내가 밸런스를 맞춘다. 그러면 나다의 변주인 거예요. 그게. 그럼 모든 별자리에 양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리가 그것도 변화. 여러 모습으로 떠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12가지 모습으로. 한번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이제 어떤 김밥으로 표현을 하자면 양자리는 김이네요. 아니 김보다도 김밥을 말기 그 이전에요. 그냥 난 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근데 이제 황소자리로 넘어가면 김밥이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김을 깔고 뭘 이렇게 척척척해서 삭삭삭삭 말아서 먹는 어떤 그런 근데 그 중에 아마 이제 개자리는 어디냐면 말고 있는 그 상황이 개자리의 상황이죠. 네. 뭔가 완성되기 전에 그 뭔가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이제 말고 있는 상황이고 사자자리는 아주 창의적인 별자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김밥이지만 어떤 창의적인 이제 그 김밥의 달인이 자 치즈를 넣어서 치즈 김밥도 만들어 보자. 뭐 밥을 껍데기를 거꾸로 싸서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만다고. 여러 가지 김밥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얘기가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이제 좀 더 딥하게 저희가 공부를 할 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개자리를 설명하는 그 과정인데 그래서 개자리의 수호 행성은 그 다음에 달이에요. 달. 네, 하늘에 떠 있는 달. 해하고 달을 행성으로 쳐요. 별자리에서. 네. 사람 나를 중심으로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번에는 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영향을 받는다. 네네. 그러면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는 거 따로 있고 달의 에너지 받는 거 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인가? 아니, 그러니까 별자리마다 자기가 짝을 맺고 있는 행성이 있어요. 저는 천왕성이고 천칭자리시니까 금성이고 개자리는 달이 자기의 그 수호 짝인 행성이에요. 거예요. 그걸 수호 행성이라고 그래요. 수호신 같은? 그렇게 해석할 뭐 그렇게 수도 해도 있죠. 되는데 어쨌든 달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달을 천문에서는 모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 근데 이제 별자리를 뭐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달에다 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원을 빌죠. 소원도 빌고 뭐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옛날에 많이 했고요. 모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의 생리적 작용도 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질을 개자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자리의 어떤 진행 방향이 양자리부터 시작해서 양의 에너지, 그 다음에 황소자리는 음의 에너지. 그래서 양음 이렇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양의 별자리가 태양, 사자자리예요. 근데 이제 밤의 에너지, 그러니까 밤의 태양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달은. 근데 이제 그 달의 에너지를 수호 행성으로 하고 있는 별자리가 바로 개자리라는 뜻이고 우리가 주간 별자리 예보를 하잖아요. 네. 할 때 보면은 월요일은 무슨 날, 뭐 수요일은 무슨 날, 주말은 무슨 날 이렇게 근데 그걸 뭘 보고 판단을 하냐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이 항상 보름달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초승달도 있고 반달도 그렇죠. 있고. 그 변하는 과정을 별자리로 환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줄게요. 어려워요. 양과 음과 어쨌든 그 네. 이제 공부를 좀 시킨 거고 공부 시켰어요. 뭐 저번 시간처럼 이제 뭐 연예인이나 알려진 분들로 얘기하자면 이제 제일 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계자리는 남자는 이병헌 배우 그리고 여자는 이제 임수정. 임수정. 네. 그러니까 연인으로 얘기하면 딱 이미지가 딱 좀 잘 잡혀요.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계자리 또는 뭐 정갈자리나 물고기자리나 이 물의 별자리로 태어난 사람들이 네. 이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눈물이 잘 나거든요. 예, 우리처럼 공기띠들은 눈물 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저 눈물 되게 잘 흘려요. 이건 프로고 훌륭하네. 배우잖아요. 눈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약간 우울해 보이고 이게 달의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자리는 좋게 말하면은 대단히 따뜻한 사람, 모성이 있으니까 누구한테나 따뜻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뭐 작가, 드라마 작가나 뭐 시나리오 작가나 사진 작가나 뭐 그다음에 연기자나 이런 게 되게 잘 돼요. 뮤지션도 마찬가지고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심수봉 누님이 또 계자리예요. 근데 이제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달의 에너지가 그 감성의 에너지가 이렇게 부대껴 버리면 안에서 그러면 힘들구나. 굉장히 그러니까 한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이제 해결해 버리면 뭔지 좀 억울하고 나만 왠지 억울한 것 같고 왠지 이렇게 가요. 저 이해 갔어요. 아까 저번에 네네. 계자리가 약간 그 감성이 롤러코스터 같다고 네네. 그런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임수정 배우를 생각해 보면 그 배우가 환하게 웃은 경우가 어디서 한 컷의 사진을 봐도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네, 조금 왠지 쓸쓸한 느낌이 더 약간 많죠. 약간 이미지가. 돈을 뜯긴 것 같은 그런 표정. 돈을 뜯긴 것 같아요. 사기를 당한 것 같은 표정? 이렇게 서글픈. 맞아요. 서글프고. 그죠. 네. 근데 또 여배우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그렇죠. 있어 물론 보여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연 있어 보이고 네. 이런 눈빛을 가진 배우들이 실질적으로 잘 돼요. 그 연기 잘하고.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대사 한 번만 딱 읊어도 무슨 거기에 되게 많은 감정이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목소리 톤도 그렇고 이병헌 씨. 계자리의 강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병헌 배우가 지금은 전 세계적인 어떤 스타가 됐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계자리는 어떤 패밀리십, 가족이라는 또 키워드들이 있는데 실제로 계자리의 반대편 별자리는 염소자리거든요. 근데 두 별자리 모두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정말요? 이제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게 발현이 되면 계자리들이 오히려 염소자리의 에너지로 발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계자리들은 자신이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라고 하면은 뭐 매니저라든지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어떤 그다음에 혹은 어떤 그 회사에서도 무슨 뭐 어디 뭐 3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에너지가 계속 커지면은 어느덧 그 염소 자리의 그 권위, 권력, 커리어, 명예 이런 쪽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그 이병헌 배우는 네.
개자리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배우의 그 환한 미소를 보면 사자자리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주 그래도 아름답게 발현이 된 거죠. 중간에 한번 삐끗한 적은 있지만. 그죠. 그렇게 개자리가 이제 엄마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가족, 자기 어머니, 그다음에 자기가 낳은 자식, 근데 가족 이런 거에 되게 애착을 많이 보여요. 자기 집 이런 거에 보이고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제일 많은 별자리예요. 개자리가. 그래요 또. 겁이 많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고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개자리는 잘 살고 있어도 위험 요소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땅이나 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자꾸 모아요. 되게 신경을 써요.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네, 증권이라든가. 그러니까 재테크란 말은 개자리에 특화된 말이에요, 실은. 그래서 우리 막 연예인들 중에서도 막 증권 투자나 뭐 이런 어떤 재테크에 능한 사람들 보면 개자리가 많아요. 개자리가 많아요. 뭐 월드스타 B도 개자리고요. 예. 아, 하지원 배우도 개자리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듀스 101에서 지금 솔로로 가장 먼저 지금 그래도 흥하고 있는 그 아티스트가 청하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 친구도 개자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소녀시대에서는 서현 양이 개자리예요. 엄마 말 잘 듣고 언니들 챙기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누구냐 야생마 저 뭐지 원더걸스에 있다가 탈퇴해서 현아 양도 이제 개자리예요. 또 현아 씨는 좀 약간 다르다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현아는 약간 물병자리 기질도 있어 보여요, 차트 안에. 근데 개자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이고 뭐 이렇게 좀 여성적이고. 그렇죠.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개자리가 감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폭발하면 대단히 특이한 사람들이 돼요. 이렇게 아까 그 그 분야에서. 염소자리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심수봉 같은 분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거의 천재거든요. 본인이 작사 작곡 다 하시고 음악 자체가 너무 놀라운. 그리고 심수봉이라는 분의 부르는 어떤 목소리 컬러나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이 거의 유일하신 분이거든요. 그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참 들어보면 다 개자리 언어예요. 개자리 언어가 한, 어떤 게 있어요? 억울함, 뭐 그 심수봉 노래 불러본 적 없으세요? 제목부터 그렇잖아. 내용이 남자는 다 배, 똑같아요. 여자는 항도. 이거 신성대 맞죠? 억울하고 남자는 슬프고 배, 여자는 항구. 남자한테 당했고 아 그래요? 사랑은 씁쓸한 거고 다 내용이 그거예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어떤 의미예요? 그 남자는 지 멋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여자는 기다려야 되고 남자는 다 거짓말하고 뭐 미워요. 그러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개자리 별자리들이 특히 아티스트나 어떤 극작가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왜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있냐면 공감이라는 부분에서 자극이 돼서 그래요. 불띠 별자리, 그다음에 흙띠 별자리, 공기띠 별자리, 물띠 별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띠 별자리가 끝에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계속 순환하는 거긴 하지만 물띠 별자리는 공감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서적인 공감. 정서적인 공감. 그러니까 물띠 별자리인 심수봉 배우가 노래를 하거나 물띠 별자리인 이병헌 배우가 연기를 하면 우리가 그냥 그걸 보고 하면서 공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죠, 공감은 중요하죠. 달콤한 인생에 보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거를 저처럼 공기띠가 하면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그럼 이제 12조가 돼요. 하지만 12조나마나 거기에는 무슨 감정 같은 게 사실 없어. 왜 그랬는지 궁금할 뿐인데 이병헌이 하면 억눌림. 정말 억울해 정말, 보이고. 예, 그죠. 참다가 네.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별자리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배우들이 어떤 대사를 던질 때 확 몰입되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배우들의 어떤 사인들을 잘 찾아보면 그 이제 맞는 역할을 했거나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런 이제 에너지 주파수가 잘 맞아서 맞아요. 배역이나 작품에 이걸 딱 맞았을 때 네, 맞아요. 그런 게 이제 폭발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있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딱 맞는 옷을 입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멋진 연기력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하나 이제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음량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6별짜리씩 나뉜다 그랬죠. 그러니까 6개의 네. 플러스 그러니까 음량으로 따지면 양 양의 그리고 별자리, 음의 양의 에너지가 별자리. 6개가 있어요. 근데 음의 에너지 첫 번째가 황소자리, 두 번째가 개자리예요. 그래서 쭉 가서 끝에는 물고기 자리인데 이 앞에 두 별자리에 공통점이 있어요. 황소자리와 개자리가. 뭐예요?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효자 효녀예요. 이 사인의 특징인데 뭐냐면 이게 내 안에 들어온 아이템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질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양 사인인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집을 정리하면서 다 버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안 버려요 절대로. 그 가족도 아무리 말썽 피워도 안 버려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효자 효녀 그러면 황소자리 개자리예요. 혹시 김종국 씨 계좌인가? 황소자리예요. 황소자리요? 네. 그리고 황소자리는 또 소유욕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그 친구가 계속 안고 있는 무슨 쇼파가 있는데 그걸 근데 그것뿐만 끝끝내 아니라 가지고 가서. 그건 정말 황소자리. 살면서 갖고 있는 물건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물건 안 버리면 개자리 아니면 황소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신기하다. 이제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황소자리지만 김종국의 차트에는 김종국 씨의 차트에는 개자리도 분명히 있을 네, 것이다. 또 되게 효자시더라고요. 처녀자리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처녀자리 에너지가 있는 거고 아. 그다음에 그 김종국 씨가 애지중지하는 그 쇼파는 그 황소자리의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의 쇼파예요. 뭐냐면 푹 들어가잖아요 몸이 가죽으로 완전 돼가지고. 편안하게 네. 자기가 쉴 수 있는 진짜 그 의자 좋아 분명히 새로운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버리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황소자리 건너편인 이 정갈자리에 그 집요함이 또 거기에 약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되게 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띵은 잘 버려요. 네. 저 되게 그래서 잘 이제 버려요. 우리가 어떤 이삿짐 코너나 이삿짐 코너란다. 코너 이사님 코너 A 코너 B 코너 청 코너 청 코너. 저희 천문농단 컨텐츠를 선구안으로 헤아려 주신 소중한 협찬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헉스뮤직, 개성 만점의 잇 아이템이 한가득, 내 집처럼 편안한 안경점 연희 안경가게, 최적의 산도 0.8도시에서 자신있게 선보이는 맛있는 김치 0.8김치,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한 책 한빛비즈, 합리적인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천문농단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청취자 애청자분들의 크고 작은 후원은 고퀄리티의 천문농단을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별자리는 스트레스 받았거나 힘들 때 어디 파티를 가면 즐거워지고 그죠. 사자자리 같은 경우. 근데 개자리는 힘들면 무조건 집에 가야 돼요. 그냥 혼자 쉬고 혼자라기보다 집, 자기의 집, 마이 홈. 그래서 개자리는 뭐 어떤 사람들한테 집에 함부로 초대도 안 해요. 내가 가장 친한 사람만 집에 초대하지. 집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개자리들이 윤희야 개자리 친구인데 윤희야 너 뭐하니?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집에 놀러 와. 그러면 당신은 굉장히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개자리 친구가 저 초대한 적 있어요. 내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자리는 옆으로 가는 그 개인데 이 딱지 안에 이 내 품 안에 이 패밀리십.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여기하고 여기가 막 1m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그 간극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알 수 있죠. 개자리 친구 집에 갈 때는 값비싼 선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두루마리 휴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물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개자리 친구가 집에 이렇게 놀러 오라고 한 적 있는데 저를 엄청 생각한 거네요. 그렇죠. 갑자기 되게 고맙네. 네. 대신 여러 가지 일을 잘 기억해야 돼요. 개자리가 하는 거예요. 개자리는 기억 못하는 사람 싫어해요. 나 기억 되게 못하는데. 큰일이죠. 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요. 천왕석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계자리들이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경조사가 있어요. 네. 뭐 내가 결혼했다든지 내 친지가 뭐 어쨌든 아니면 뭐 우리 부모가 뭐 생을 달리했다거나 뭐 둘째가 돌이라거나 이러면 이제 얘 미안하다 못 갔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웃으면서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이 안에 다 한으로 담아두는구나. 남을 그리고 나중에 거예요. 하는 거지. 너 나한테 네.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보통은 거죠. 이제 저 사람은 엉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음. 저하고 참 다른 별자리예요. 물병자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신경도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고 음. 그다음에 뭐 가족 DNA 이렇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뭐 돌잔치는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돌잔치는 있어요. 정말 왜 하는지 잘 모르고 네. 근데 이제 계자리는 대부분 가족 얘기 또 어머니 얘기 자식 얘기 뭐 재테크 얘기 돈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물병자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네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밖에 나와서까지 할까. 음. 근데 계자리는 또 이 사람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쟤는 저래 갖고 어떻게 세상을 그죠. 살아갈까. 그렇죠. 그리고 어제 한 얘기를 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별자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예. 상대를 이해하고 아, 배려하게 계자는 되는. 이해 안 해줘요. 좀 몹쓸 놈. 그리고 계자리는 기억력이 무지하게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잘 챙겨야겠다. 계자리 최고 약점은 뭐냐면은 억울한 사실을 털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래서 만약에- 한이 그쵸. 그럼 계자리 되게 친구가 있으면 갖게 항상 되는구나. 고마워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연애를 해도 음. 쉽사리 못 잊고 새로운 연인을 또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계자리 분들 계시면 네. 제발 이사할 때 물건 좀 버리시고요. 그리고 혹시 해외에 나갈 일이 있는 계자리 분들이 계시면 네. 향수병이 심하시니까 음. 가급적이면 향수를 국내에 들고 계세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밖에 나갈 수도 있지만 네. 집이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어디 출장을 가서 뭐 저기 뭐 샌프란시스코에 뭐 한 3년 있어야 되는데 거길 가면 뭐 나한테 어떤 성공이 보장된다. 물론 이제 천문학적인 액수가 있으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염소자리 에너지를 발휘.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도 몇 개월 못 버텨요. 최근에 내 만화 후배 계자리가 미국 갔다가 한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은 자기가 각자의 별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내가 왜 운명도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듯이 내가 그거를 벗어나서 다른 이런 성향을 가지려고 막 하면 그게 결국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청승자리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나는 내 스스로 이거를 물리치고 이런 자리의 성향을 가지면서 살겠어. 내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좀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 그건 아닐까?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자기 제가 제일 똑똑한 거였어요? 아니, 제가 이해력이 오늘 졸려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별자리를 몰랐잖아요. 일반인은 자기 별자리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 고유 별자리를 먼저 알아내서 그 별자리의 장점을 잘 살리고 살면 좋죠. 네. 단점은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단점이라는 게 쉽게 고쳐지지 않고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도도 닦고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그러는 건데 그거 고치기가 제일 어려운 별자리 중에 하나가 계자리예요. 아, 계자리 굉장히 그러니까 그 자기의 이게 딱 확실한 사실은 너무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목숨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거에만 목숨을 걸고 살다가 그냥 이제 시간 돼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 좀 닦으셔야 돼요 계자리들은. 되게 그래서- 뭔가 즐겁게 가볍게 이런 그러니까 너무 사는 얘기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냥 물심양면으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어떤 어머니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계자리의 그 에너지의 그 발현이에요. 가족들이 남긴 생선 가시 밥에 물말 부엌에서 혼자 먹고 있고 그게 얼마나 그런 거 너무 싫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군사해요. 그 슬픈 기억은 다 담고 있고 그리고 혼자 그거 막 가슴에 묻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말 그대로 식구들 좋은 거지. 어쨌든 우리도 우리 게임 즐기려고 온 거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게 다 계자리의 패밀리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몰입하고 있는 건데 가급적이면 좀 털어내시고 좀 이렇게 감성적인 계자리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가면 좋죠. 그게 굉장히 따뜻한 네. 사람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계자리 키워드를 좋은 말로 하면 생활력이고요. 뭐 나는 이걸 나쁜 말이라고 하겠는데 나쁜 말로 하면 억척스럽다는 말 있죠 우리나라에. 그거예요. 그래서 억척스럽다는 얘기를 듣는 계자리가 되어버리면 평생 하늘도 한번 못 보는 거예요. 계속 살림, 내 가족들이 아프면 어떡하나, 돈은 얼마 있지, 뭐 이런 거죠. 계자리 여러분들 가끔 하늘을 봐요. 실제로 계자리 분들이요 땅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요.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예. 전깃줄에 허리 제비도 좀 이렇게 보고. 피시고 이렇게. 그거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야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왜요? 뭐가 야한 있어요? 얘기? 그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계자리의 신체 에너지가 가슴이거든요. 엄마니까. 네, 엄마니까 네. 가슴인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가슴이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숨긴다고 숨기는 할까? 네. 여학생들이 왜 숨길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상하게 음. 좀 다른 친구들보다 맞아요. 빨리- 어릴 때 여자들이 되게 나이가 들면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릴 때 별자리에 사춘기 따라서 이제 때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추려고 하죠. 이게 오래 되면요. 그냥 어깨 이 자세가 굽죠.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계자리들 보면 이렇게 좀 약간 펴봐 그러면 키도 엄청 커지고 숨겨진 1c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현아나 음. 몇몇의 어떤 당당한 사자자리 에너지가 있는 계자리들은 쫙 피고 다니죠. 그런 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자리들은 계자리라고 다 발달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난 왜 그러지 마시고. 댓글 올라오겠다. 저는 왜 계절인데. 굉장히 발달이 됐거나, 그러니까 극단적이에요. 굉장히 발달이 됐거나, 완전히 안 됐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자꾸 이제, 그러니까 비도 계자리라서 가슴 관련된 코멘트들을 과거에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노래할 때도 막 가슴 다 가슴 풀어지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비는. 네. 그랬었고. 자부심이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걸 뭐 막 던질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그래서 계자리들이 보수적인 성격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움츠러드는 건데 이제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럼요. 모든 면에서 안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자랑스럽게 쭉 네. 피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죠. 그 개가 이제 옆으로 걷잖아요. 네. 앞으로 안 가고 계자리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삶이 이렇게 개선돼야 될 것 같아라고 누군가의 조언을 받거나 그랬을 때 이거를 못 들은 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에 부닥치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피하고 그래서 계자리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옆으로 기고 그다음에 피를 어떨 때는 뻘 안으로 숨어버리잖아요. 눈만 이렇게 내놓고 그래서 계자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겁이 많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별자리들은 단점이 이거니까 이렇게 고치면 좀 쾌적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좀 알아듣는데 계자리들은 한 100번쯤 얘기해야 조금 바꿔줄까? 그럼 계자리 만약에 이렇게 썸 타거나 누구 계자리를 좋아하게 될 때는 되게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계자리랑 사귀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어느 쪽 성이든 간에 이 사람이 되게 정성스럽고 나를 많이 도와줄 사람이라는 건 분명해요. 그럼 내 쪽에서도 뭐 고맙다든가 이런 말을 잘해야 되고 잘 챙겨주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너무 땅만 보지 않게 이렇게 하늘도 좀 보게 어디 좀 데리고 좀 나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젊은 감각으로 얘기하자면 젊은 감각이요? 여기 늙은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연인들 중에서 계자리의 보살핌을 받은 다른 그 별자리들이 잘 못 잊어요. 왜냐하면 진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사육한다라는 표현으로 아,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아름다운 연애로 잘 안 이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계자리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좀 밝게 밝게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저는 좀 권장을 하고 문득 떠오르는 사건이 있네요. 뭔데요? 제 계자리 제 여자친구.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에 쓰러진 적이 있는데 네. 멀리 안 있어요. 그래갖고 이 병원에 데려다 놓고 새벽에 심심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간호사들 응급실 간호사들 네. 생일만 절반이 계자리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처녀자리. 그렇지. 처녀자리 봉사하는 별자리잖아요. 계자리들은 이게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에너지인 얘기하려고 거예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간호사들도 놀란 거예요. 자기들 생일이 비슷비슷하게 겹치는 걸 인지한 거지. 나 여기 있을 팔자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계자리 얘기랑은 약간 동떨어지긴 하지만 직업마다 그 별자리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맛집은 황소자리의 영역이고 뭐 헬스장 이런 데는 처녀자리의 영역이고 캠핑장 이런 데는 이제 사수자리의 영역.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그 의사들 중에서도 성형외과나 뭐 이런 쪽은 처녀자리일 가능성이 크고 큰 수술을 하는 외과의나 이런 쪽은 정갈자리일 가능성이 크죠. 정신과라든지 왜냐하면 정갈자리의 키워드가 죽음, 재생, 부활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질환 때문에 가는 거랑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병원 가는 거 다르죠. 다르죠. 목숨을 다룰 땐 정갈자리가 맞죠. 어쨌든 이런 또 재미난 영역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추후에도 계속 한번 다뤄봅시다. 네. 어쨌든 오늘 계자리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도움이 됐을까요? 근데 뭐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또 저 언제까지 부를 거예요? 끝난 줄 알았어. 끝난 줄 알았어? 아 근데 네. 저 왜 쌍둥이 자리 쌍둥이요? 쌍둥이 자리 했을 때도 네.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딥입이라고 했는데 네. 그 두 회 방송도 아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별자리 얘기는 한 별자리 갖고 한 달 동안 얘기할 네. 수 있어요. 지금도 계자리도 지금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별자리 얘기를 하니까 그 별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어쨌든 어떤 별자리든지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골랐을 때 인생이 우울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별자리에 네. 아주 밝은 면을 네. 좀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골라 쓰셔가지고 기왕편한 거 좀 재미나게 즐기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계자리를 위해서 네. 5글자로. 그거 다 나면 왜요? 지금 이제 마무리 인사를 이런 식으로 또 피한다. 5글자로. 네. 하늘을 보자.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라. 허리 좀 펴라. 허리 좀 펴라. 왜냐면 이렇게 맛있는 거 해갖고 가족만 먹이니까 네. 네가 먼저 먹어라.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그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천문농단. 네. 사연 댓글 네. 여기 이렇게 나가는 그 메일 주소 아스트로박 네. 이쪽으로 그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스트로박 1026 gmail.com입니다. 네. ASTROPARK 1026 그렇습니다. 골뱅이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채택되시면은 0.8 김치 1kg 1kg 커피. 600세트, 네. 그다음에 3분 삼국지토, 네. 그다음에 뭐 보온 보냉백. 뭐 이런 이제 다채로운 선물들이 네. 나가니까요. 네. 요새 지금 아주- 댓글 달면 뭐 확률 99%라면서. 아니요, 요새는 좀 이제 아니요? 떨어졌죠. 아, 우리 엉뚱진창 NC님하고 로드님 덕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아. 있습니다. 네. 정말요? 감사드립니다. 아, 사랑을 아, 그러셨구나. 네, 몰랐네. 아무튼 네. 다음 시간에 네. 다시 한번 이 계자리 관련된 다른 토크로 네. 조금 더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더 계자리 털어보도록 나눠볼 하겠습니다. 테니까 구독 꼭 해주시고요. 그렇죠. 네, 정말 SNS 중요한 거예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면 저도 좋아요. 네, 그러면 저도 다음에 또
불려올 땜빵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땜빵 있겠습니다. 아니죠, 이게 이제. 땜빵 아니에요? 네, 두 분 이제 도전. 아 그래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안녕. 만나요. 안녕.